잘라 넣기를 해요. 보도만. 그래야 될 것 같아. 음. 어, 오늘 헤럴드 경제예요. 2026년도 1월 11일자 기사. 어정쩡한 두 채 팔아서 강남 갈래요. 다주택자 지수 31개월 이래 최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물리니까 차라리 뭐 20억짜리 두 개 팔아서 강남에 가서 40억짜리 하나 사겠다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것이 이 외에 본래 1가구 1주택을 국가에서 보호해준 이유가 1가구 1주택은 자기 가족이 가질 수 있는 그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집에 주거용 집에 대해서 당연히 크든 적든 뭐 자기 생활 수준에 맞춰서 한 가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똘똘한 집안채가 됐든 아니면 뭐 조그마한 저 집안채가 됐든 크든 적든 그 사람의 그 신분에 따라서 가족의 숫자라든지 생활 경제 그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 따라서 자기들이 똘똘한 집안채를 사든지 뭐든지 크든지 적든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께 한 채씩 산다면은 한 사람이 뭐 40대 160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내놓으면은 집 없는 사람이 하나씩 돌아간다는 소리죠. 이래서 1가구 1주택을 그거 하는데 그런데 이제 세무사라든지 그런 사람은 다른 각도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삐딱하게. 그래서 1가구 1주택이 보호받은 거죠. 그게. 다른 데서는 지방에 10채가 강남에 한 채하고 똑같은데 지방에 10채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는데 강남 한 채는 왜 못 내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 그 1가구 2주택의 취지하고 맞지 않아요. 시골에 100몇십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시골에서 다 한 채씩 가져야 될 사람 걸 전부 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 남 것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서울이 됐든 지방이 됐든 그것이 크든 적든 간에 1가구 1주택은 집값이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뭐 그걸 팔아가지고 더 줄여가든지 더 늘려가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 1가구 1주택은 뭐 투기 성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1가구 뭐 3, 4주택 뭐 160개까지 갖고 있는 사람 봤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집값이 튈 때마다 하나씩 팔아서 그 차익금 노리고 막 이런 이득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세무사는 강남에서 예를 들어서 50억대 70억짜리가 그 지방에서는 열채 값인데 지방 열채에는 돈을 이렇게 물리면서 왜 강남에 있는 70억짜리는 세금 이렇게 저렴하냐. 그럼 그 사람은 강남에 있는 70억짜리가 20억짜리를 4채를 갖고 있다면 가질 사람의 것은 남의 몫을 3개를 더 갖고 있는 거라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건 1가구 1주택이 가지는 철학의 의미가 자기가 가져야 된 최소한의 그 공간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국가는 그 1주택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런 취지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그 또 1가구 1주택의 본연의 취지하고 다르니 강남 비싼 집의 세금은 한 채라고 이렇게 해주고 지방에 여러 채는 그거다고 더 적은데도 많이 문다. 이건 불공평하다. 그런 취지로 접근한다면 틀렸어요. 그것은 주변에 다른 사람은 집을 자기들이 차지하는 그런 물론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뭐 한 채든 20채든 100채든 다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집들을 많이 가로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에서 많은 집을 지어도 그 사람들은 집을 못 가진다는 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남은 집을 가져버린 데 대해서 오는 그런 불평등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의 집을 갖고 차익을 누리고 이런 사람한테서 약간의 제재를 한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헤럴드 경제 보면은 2026년도 1월 11일자 기사 보니까 어정쩡한 두 채 팔아 강남 갈래요. 다주택자가 지수가 31개월 이래 최저라. 이건 상당히 고무적이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한 사람이 147개를 갖고 있는 걸 한번 뉴스에서 본 적 있어요. 한 사람이 147채를 가지고 있으면
146명이 가져야 될 집을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것은 국가가 아무리 갖다 주택을 공급해도 그런 그 집장사들이 그러면 다 가로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질 길을 가로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주택자한테다 세금을 폭리를 한 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할 집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강남의 똑똑한 집 한 채라는 것은 다른 식으로 보지 말고 강남의 집 한 채는 집값이 올라도 그 집에 살아야 되고 못 견디겠으면 팔아서 작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 한 채는. 우리가 45년째 갖고 있어요. 집을. 그래 오르든 말든지 우리는 그냥 그대로 45년 갖고 있는 거예요. 전국 집합 건물 다소 유지수 급락 6월 27일 10월 15일로 다주택자 조여 똘똘한 채 한 채 심화하자 세제 카드. 뭐 똘똘한 채도 이제 몇 억이 넘으면 어쩐다라고 이 짓을 하는데 본래 집 한 채 가진 것은 지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올라간 것이지 뭐 중산층이 하나 가진 거 그런 집을 가지고 중산층 집을 가지고 집값이 올랐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 세금을 처음 밀어서 중산층까지 죽여버리는 똘똘한 집 한 차리에서 똘똘한 집과 처음부터 똘똘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중산층으로 그냥 살았는데 그 지역에 땅값이 뛰니까 고가 주택이 된 것이죠. 그게. 그러다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아무런 여력이 없어요. 그 집 팔아서 줄여가든지 아니면 늘려가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죠. 다른 데처럼 차익을 누리고 그런 게 없죠. 근데 똘똘한 집 한 채로 몰리니까 똘똘한 집을 또 죽이겠다는 것은 그 도로에 지나다 보면 그 뽁뽁이라고 하잖아요. 두들겨 도깨비 방망이처럼 때리면 이게 튀어나오고 지금 때리고 이런 짓거리를 두더지 때리는 식이죠. 똘똘한 집아치를 그대로 두세요. 똘똘한 집대로. 우리는 뭐 한 50년 된 다 낡은 집을 우리는 한 45년 전에 새 집을 샀지만 그것이 한 50년 다 돼가는 그 집이 낡았지 않겠어요? 50년 됐으니까. 그런 집에다가 무슨 뭐라 해서 세금 물리고 뭐 여러 가지 집 한 채 있는 사람한테다가 또 세금을 해서 중산층 주기 위해서 아주 참 뭐 최하 뭐 빈곤층으로 다 추락을 시켜버리고 이런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국민들이 많이 당하고 문재인 안 찍어버렸잖아요. 처음에는 문재인 지지하다가 막 집값에 가서 그러니까 안 찍어버려요. 너무 문재인이 떨어지긴 뭐예요? 서울 특히 강남 사람이 안 찍어요. 광주에서도 고가 아파트 산 사람은 전부 이거 안 찍었어요. 한 사람도 안 찍었어요. 광주에서도 뭐 아파트에서는 한 사람도 이게 민주당 안 찍었다고 그래요. 오늘 서울 외곽에서 시세 9억 정도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채는 실거주하고 다른 한 채는 월세를 받고 있었는데요. 현금 흐름상 월세를 받는 게 생활하는데 보탬이 됐거든요. 똘똘한 채는 부수입은 없지만 가치가 오르니 똘똘한 채 적당한 부채에 뭐가 좋을까요? 그랬네요. 전국 다주택자 비중이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보인 걸 나타났다. 이건 성공적인 거예요. 이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놔야 정부가 더 이상 주택 건설에 힘을 안 쓰죠. 한 사람이 엄청난 147채를 갖고 있으면 이게 다른 사람 걸 뺏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아무리 많은 집을 지어도 그런 사람들이 무대기로 갖고 있으면은 집 없는 사람은 여전히 집 얻게 되는 거죠. 같은 서울 안에서도 집값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등 실거주를 강제하자 다주택자들이 전략적으로 똘똘한 집 한 채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똘똘한 집 한 채가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채 갖고 남은 것도 뺏지 말고 하나로 차라리 똘똘한 걸 가라. 이것이 일가구 1주택에 대한 정의다. 집이 부유한데 자기 재산이 30억 갖고 있으면 30억짜리 가서 살아라. 5억짜리 자기 집이 전세 보증금을 5억이면 5억짜리 집에 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채로 줄이고 50채씩 170채씩 가지지 말고 호합한 집 한 채로 가고 나머지 그거 내주면 집 없는 사람들이 다 하고 정부에는 집 짓느라고 그런 그 돈이 더 안 들지 않겠어요? 계속 지어도 그런 사람들이 집을 다 가지고 이렇게 차익을 누리고 이렇게 이름으로 해서 집 없는 서민들은 여전히 집이 없다는 거예요. 2주택가 6월 이후 급감
3주택은 42일 이거 만에 채졌지. 이것은 성공한 거야 이건. 그래서 나는 1가구 1주택의 의미는 그 집값이 높든지 낮든지 간에 그 여러 채를 가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집을 한 사람이 많이 착복해서 국가가 계속 집을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싸디 싼 뭐 3억짜리 무슨 5억짜리 10억짜리 뭐 열대 채 가지고 있었다. 그게 강남에 100억짜리 강남 아파트하고 비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다 팔고 강남에 100억짜리 가라. 그리고 그것을 다른 집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라는 거죠 이게. 그게 1가구 2주택의 그 의도하고 본문이 맞는 거죠 그게. 그렇다 그래서 세무사 같은 사람은 뭐 11채 가진 사람의 세금하고 강남에 뭐 한 채 가진 사람 세금이 똑같은 건데 여기는 비율이 안 맞다. 이런 식으로 시각이 아니란 거예요. 1가구 2주택의 본래 개념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져야 될 남이 가져야 될 집을 빼앗았고 그걸 착복하고 그게 집이 오를 때마다 그게 차익을 전부 자기한테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 한 채 가진 사람은 올라봤자 그 차익이 없어요. 팔지 않으니까. 내리든 오르든 우리 같은 사람은 45년 갖고 있으니까 오르든 말든 그게 그건데 뭐 세금을 갖다 처음 많이 물리고 중산층을 저기 하락층으로 내려서 저기 참 중산층을 다 하류층으로 밀어넣고 이렇게 중산층이 사라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2주택자가 6월 이후 급감을 했고 3주택자는 42개월 만에 최저치를 했다는 건 이 방법이 성공했다는 거죠 이건.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2주택 3주택 말고 하나 가져야 되겠다. 똘똘한 집 하나 가져야 되겠다. 내가 10억에 살았는데 이거 2채 가진가 세금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2개 다 팔아가지고 강남 한 채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걸 용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다 세금을 물려면 다시 옛날처럼 내가 여러 채를 갖는 게 낫겠네. 이거면 또 다른 집 없는 사람 거 뺏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정부가 두더지 방망이 치듯이 이거 치고 저거 치고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똘똘한 집 한 채는 그 사람의 경제 사정이라든지 뭐 돈 많다고 여러 채 가진 것보다는 자기 경제에 맞게 큰 집 지니고 살아라. 또 집이 없는 사람은 자기 거기에 맞게 147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로 똘똘한 집 한 채로 넘어가고 146채를 내놨다면 집 없는 사람이 자기 액수에 맞는 집을 사서 그거에 만족하고 살 수 있도록 정부는 더 이상 많은 집을 지을 필요가 없죠. 다가구를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채로만 똘똘한 집 한 채로 몰린다는 사실은 정부가 더 많은 집을 지어야 끝없이 지어대도 집 없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 것은 한 사람이 다주택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의 건설 비용을 많이 늘어나게 하는 거죠. 이건 11일 법원 등기 정보 강정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 집합 건물 다소 유지 수는 16.381로 기록해 지난 2023년 5월 16.379 이후 31개월 최저치를 기록했다. 집합 건물 다소 유지 수는 유효한 집합 건물 다소 유명의인 수를 집합 건물 소유 명의인 수로 나눈 값으로 2채 이상 보유한 이의 비율을 구한 것이다. 그리고 이게 보유세라는 게 뭐예요? 보유세라는 거예요. 재산세 뭐세 있는 대로 다 뜯어가고 집을 갖고 있는 또 보유세는 뭐예요? 보유세를 또 물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뭐 마음대로 선거 때 저기 국가 돈 전부 창고 텅텅 비게 만들고 뭐 집 한 채 가진 사람한테 보유세라고 물리면 그 무죄되죠. 그건 다주택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주택자 지수는 지난 12월 말 기준 11.307을 기록해 2024년 4월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2주택자 지수는 올해 1월 11.343에서 2월에는 11.346, 3월에는 11.348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6월에 11.357을 찍고 그 이후부터 꺾였다. 3채 소유 역시 같은 기간 2.58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2022년 6월 이후 42개월 만에 최저치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고
똘똘한 집으로 넘어갔는데 똘똘한 집을 또 채면 또 다시 그 사람 다주택자 만든다는 거죠. 이건 멍청한 짓이요. 이건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본격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억제책을 강행하기 시작했다. 다주택자면 다 돈 내놓고 똘똘한 집을 하나 가게에 갖다 통돌이 해놓고 거기 또 비싼 집으로 간다고 열채 빼버리고 가면 당연히 똘똘한 놈으로 갔겠죠. 근데 그러면 또 갖다 주면 이 사람은 또 그럼 또 팔고 또 다시 그런 다주택자로 가란 소리죠. 이건 통로가 그거잖아요. 다주택자를 때린 것은 똘똘한 집 한 채로 가라고 쳐놓고는 거기서 또 두더지가 올라오니까 또 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멍청한 짓이죠. 이거 사실상 집이 있는 이가 또 다른 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을 1원도 내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실거주 의무도 강제했다. 10월 15일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구역으로 묶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으며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제한했다. 다주택자 수요와 공고를 모두 조이자 1가구 1주택자를 강제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그럼 1가구 1주택한테는 무슨 보유세라든지 무슨 1가구 1주택한테다 그런 엄청난 세금을 물리지 말한 거요. 147채 가진 사람이 그럼 큰 집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 똘똘한 집 한 채로 간 거에 대해서 너무 패단하면 두더지 방망치로 이걸 때려놓으면 또 저쪽에서 튀잖아요. 이것을 여러 다주택자를 가지고 이게 조였으면은 그 통로가 똘똘한 집 한 채로 몰아넣었으면 그냥 똘똘한 집 한 채 가지도록 하고 전 국민이 다양하게 한 채씩 갖도록 해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책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똘똘한 채 기조는 더욱 심해졌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 채 가진 놈들이 내놓고 한 채로 가니까. 서울 외곽 지역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던 이들 모두 처분하고 집값이 더 잘 오르는 인기지역을 찾아 주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본래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던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 외에도 마포, 성동, 강동, 광진, 동작구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집값이 청정부지로 치솟았다. 일단은 다주택자가 그걸 팔고 인기 지역으로 오는 것은 그건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것은 정부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똘똘한 집 한 채로 간다는 건 전 국민이 집 한 채로 간다는 것은 똘똘한 집 한 채는 것은 다주택자가 다른 사람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풀어놓고 자기는 똘똘한 집 한 채로 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집 한 채 가지고 또 갖다 죽이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아파트 평균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건 송파구로 상승률이 20.92%에 달했다. 그 다음 성동구가 19.12% 기록했으며 마포구 14.26%, 서초구가 14.11%, 강남구가 13.59% 순이었다. 똘똘한 한 채 기조가 심화하자 양극화는 더욱 굳어지다. 그걸 양극화로 볼 수는 없죠. 여러 채를 갖다 풀어놓고 똘똘한 걸로 간 것은 그 다른 사람이 집 없는 사람이 그걸 샀겠죠. 근데 양극화라 하면 곤란해지군. 이 언론도 문제가 있어요. 서울과 지방 같은 서울 안에 강남권과 비강남 등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내가 이 강남에서 한 45년을 살았는데 예전부터 강남하고 비강남 저 변두리하고는 집값 차이가 많이 났어요. 산동네하고 명동하고 그 종로라든지 또 강남 이쪽은 옛날부터 그 지역에 따라서 사대문 안에 땅값은 비쌌고 사대문 밖은 쌌죠. 값싸고 홍수가 많이 나고 그런 데는 더 쌌잖아요. 이것은 새로운 사실도 아니에요. KB부동산 월간 시계 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서울 5분위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역대 최고치인 34억 3,849만 원을 기록했지만 전국 일부 하위 20%는 아파트 매매 가격은 1억 1,519만 원에 그쳤다. 약 29.8배 차이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간격은 더 벌어졌다. 서울 1분위 하위 20% 아파트 12월 평균 가격은 4억 9,877만 원으로 지난 2023년 12월 5억 150만 원 이후 24일간에 4억 9천만 원대를 유지했다. 차이는 역사상 사상 최대인 6.9%로 확대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아파트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다 비싼 고급 아파트를 지을 때 밑에서부터 엄청난 견고하게 짓고 또 여러 가지 최첨단 시설을 하다 보니까 비싸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옛날 구 아파트들은 값이 그렇게 뛰진 않았어요. 새 아파트들이 새로 지면서 이 건축비가 많이 든 데다 새로운 또 첨단 기술을 하고 그 사람들은 전쟁이라면 지하로 대피소까지 다 만들다 보니까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안전성까지 또는 전쟁이라면 자기의 방공호를 따로 파주고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값이 올라간 거죠. 그러나 그 전에 예전에 지었던 집은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주택가의 주기부 세제 개편을 검토하면서 보유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면은 문재인 정부 짱 나는 거예요. 정부가 다주택자를 잡았는데 똘똘한 집안치로 하니까 또 똘똘한 집안치에 가려면 뽕망치라는 거예요. 두더지 망치. 때리면 또 그 사람도 또 다주택자를 갖게 되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 이렇게 뭐 납세자의 부담 능력 공평하다. 이 공평하다는 게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47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작은 것인데 뭐 강남에 똘똘한 집 한 채 가진 사람하고 147채 지방에 가진 사람하고 140채가 많으니까 이 사람한테 공평해 줘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가 틀렸다는 거예요. 전 국민한테다가 공평하게 집을 가질 수 있으면 다주택자를 잡고 똘똘한 집 한 채로 가라. 니들은 147채 내놓고 똘똘한 집 한 채로 가라고 해놓고 나서 거길 또 납세를 짓고 한다면 다시 147채로 가지 않겠어요? 뭐 공평을 이런 데다 갖다 집어넣으면 곤란하죠, 이건. 왜냐하면은 식구가 많은 데는 좀 평수가 큰 집에 살아야 되고 뭐 중조 할아버지 무슨 뭐 우리가 중조 할아버지부터 살았어요. 어려서 중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어머니 뭐 이렇게 뭐 4대씩 살다 보면 집이 큰 집이래야 되지. 일한 사람도 많아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고 큰 집을 살아야 돼.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혼자 살면은 뭐 독신이 살면서 뭐 200평에 살겠어요? 혼자 살면서? 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뭐 147개를 빼고 똘똘한 집에 한 채 간 것이 그것이 성공한 거다. 그걸 147보다 이것이 너무 싸다. 그래서 또 공평성을 주장한다면 이건 틀려먹었다. 이건. 집의 공평은 공평하게 모든 국민이 집 한 채 가질 수 있도록 공평한 논리로 풀어나가야지. 뭐 보유세 강화로 뭐 세금에 뭐 세제가 공평하게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 다주택자를 갖다가 집 한 채로 똘똘한 집 한 채로 모를 때는 똘똘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 채를 가져서 나무 걸 가로채서 정부가 수도 없이 건물을 지어도 집 없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크든 적든 뭐 보유세라든지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토부 관계자 역시 현재는 구로와 반포 아파트 세제 차이가 집값만큼 나지 않는다며 양도세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않겠냐고 기대했다. 보유세를 올리면 우리같이 노인들은 그거 어떡하겠어요? 평생 가졌던 집을 보유세를 높여놓으면 노인들이 어디서 딱 봐서 뭐 갖다가 보유세를 갖다 내겠어요? 세금을 얼마나 많이 뜯어가요? 오늘 헤럴드 경제 어정쩡한 두 채 팔아 강남 갈래요. 다주택자 지수 31개월 이래 최저라는 기사에 대해서 선카크로스 나이 정식 코멘트를 했습니다.